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01호에서 시간 601호 백작입니다. 오늘은 사방비치 리조트에서 가장 고민되는 두 가지 중 지하강 투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관심은 늘 감사합니다. 우선 필리핀을 가기 전에 지하강 투어에 대해서 알아볼 때 지하강 투어의 경우에는 저렴하게 단독으로 갈 수 있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보가 많지 않아서 투어를 할지 안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호텔에서 진행하는 투어가 1인당 2,000페소 정도라고 했는데 단독으로 하면은 2명에서 2,500페소 정도의 투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파편화된 정보를 모아서 일단 출발했습니다. 속으로 안 되면 호텔에 이야기해서 호텔 투어를 진행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는 2,580페소의 투어를 했습니다. 조금 더 고생을 했으면 좀 더 저렴하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덥기도 하고 힘들어서 2,580페소에 타협을 한 겁니다. 지하강은 말 그대로 지하로 흐르는 강입니다. 영어로는 언더그라운드 리버라고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자연문화유산이고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는 게 제주도에서 선정되었던 그 사기 비스무리한 거니 신경은 안 쓰셔도 될 듯합니다. 어쨌든 팔라완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팔라완을 여행하시면서는 한 번쯤은 꼭 다녀오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일단 지하강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강을 가는 선착장은 쉐리단 리조트의 뒤쪽 레스토랑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왼쪽으로 가면 작은 개천과 통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지나서 바다 옆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도로가 나오는데요. 그 도로에서 바닷가 쪽으로 가다 보면은 농구장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선착장이 하나 보입니다. 거기가 지하강 투어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쉐리단 비치 리조트에서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맨날 아침 저녁으로 지나다녔던 길이기도 하고요. 그 선착장에 보면은 도로 쪽에 현대적인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건물이 투어 티켓을 파는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지하강 투어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 티켓을 살 때 저희에게 숙소가 쉐리단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숙소가 쉐리단이면 환경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하강 입장료는 1인당 740페소이고 저희 부부는 2명이어서 총 1,480페소를 냈습니다. 여기서 파는 입장료는 말 그대로 입장료만이고요. 우리는 이제 배를 빌리러 가야 합니다. 지하강은 선착장에서 모터 달린 특동배를 타고 30분 정도 가야지 나옵니다. 입장권을 파는 건물을 나와서 선착장 끝으로 가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장권을 보여주고 돈을 지불하면 배를 빌릴 수 있습니다. 배값은 한 척당 1,100페소였습니다. 8명까지 탈 수 있는 배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2명이 타든 3명이 타든 8명이 타든 1,100페소입니다. 만약 8명이 탄다면 한 사람당 100페소 조금 넘는 금액으로 다녀올 수 있는 겁니다. 배표를 파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친절하게 혹시 사람이 더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보겠냐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다고요. 저희는 매표소 앞 벤치에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더 이상 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아내와 둘만 타고 갔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9시 넘어서 10시가 좀 안 되는 시간에 매표소로 갔습니다. 사전에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전날 투어를 미리 예약하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그 말을 듣고 다음날 가려고 예약만 하려고 갔는데 당일날 투어가 가능하다고 하길래 바로 준비해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배는 매표소 앞에서 탈 수 있습니다. 배를 타는 길이 발목 정도 잠겨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는 하셔야 될 듯합니다. 배는 TV에서 보던 얇고 긴 모양의 배입니다. 양쪽에 나무 막대가 있어서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모든 배는 동일하게 파란색으로 페인팅되어 있고요. 각 배마다 고유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선원은 2명이고 역시 유니폼으로 보이는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보조로 보이는 분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배에 올라서 구명조끼를 입으면 배가 출발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배는 훨씬 빨랐고 육지에서 멀리 나가서 놀랐습니다. 30분쯤 가다가 바위로 된 절벽을 지나면 모래사장이 보입니다. 그곳이 지하강 투어를 하는 곳입니다. 배에서 내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보조 선원이 우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빨리 투어를 마치고 돌아가야지 또 다른 손님을 태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래사장 앞에 있는 부스에 입장권을 내면은 한국어가 나오는 오디오 가이드를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서 밀림을 지나면 지하강으로 가는 배를 타는 곳이 또 나옵니다. 옆에서 헬멧을 주워 쓰고 구명조끼를 입고 지하강 배를 타면은 지하강으로 들어갑니다. 지하강으로 들어가는 배는 동력이 없는 나룻배입니다. 8명 정도가 한 줄로 앉을 수 있는 배 맨 뒤에 앉은 뱃사공이 긴 장대로 움직였습니다. 지하강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조명 역시 존재하지 않아서 사공이 머리에 쓴 헤드랜턴에 의지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 헤드랜턴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밝은 것도 아니고 밤에 야간 산행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흔한 헤드랜턴이었습니다. 지하강 내부에 박쥐가 많이 있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라고 했지만 허술한 나룻배와 제한된 조명은 상당한 긴장감을 형성했습니다. 투어는 1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배를 타고 천천히 동굴로 향하면 동굴은
비주얼은 마치 거대한 뱀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곳을 천천히 들어가는 기분이 썩 긴장되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제위나 박쥐가 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굴 안은 완전히 암흑이고요. 그곳을 나무로 된 배랑 등산할 때 쓸 수 있는 작은 헤드랜턴만 가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혹시나 배가 뒤집히면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동굴 안은 생각보다 무척 컸습니다. 천장은 높고 바위는 거대하고 장엄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디오 가이드에서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바위 하나하나를 설명해주더라고요. 타고 온 타이밍은 좀 틀리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랜턴을 비춰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중간에 랜턴을 끄는 부분입니다. 정말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박쥐 날아가는 소리 그리고 물방울 소리만 들리는데 폐소공포증이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굴에 나와서 환한 세상으로 나오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투어가 끝나고 오디오 가이드와 구명조끼를 반납하고 나니 우리를 태우고 온 선원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따라서 밀림을 지나서 모래사장으로 가니 우리가 탔던 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밀림에 원숭이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물건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래사장으로 가서 배를 타고 처음 선착장으로 가서 내리면 이제 투어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러한 투어 과정에서 가이드가 끼어들 거리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쉐리단 호텔에서 묵으신다면 다른 곳에서 수수료를 내지 마시고 직접 투어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푸에르토 프린세사에 계시더라도 일행이 좀 많이 있다면 밴을 대절해서 단독으로 다니시는 것도 저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마스크를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일반 편의점에서 파는 마스크도 괜찮습니다. 지하강 천장에서는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박쥐의 똥과 오줌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굴에 튀면 상당히 기분 나쁘고요. 만약에 입에라도 들어가면 대참사이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마스크에 물이 아닌 게 좀 튀었더라고요. 같은 이유로 수영복이나 메시가드를 입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배를 탈 때랑 배를 내릴 때 발은 무조건 젖으니까 슬리퍼나 샌들 같은 물에 젖어도 되는 신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동굴은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꼭 한 번은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자연이 빚은 장엄하고 거대한 장송곡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지하강 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사방비치에서 스노클링 하는 법, 리타 아일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